조정지역 내의 이주택자에 대해서는 특히 강화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조정지역 외라고 하면은 아주 강화된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그 사례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대신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에 있어서 일정한 고가 주택 기준으로 해서 강화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그 강화한 정도가 아까 말씀드린 3주택자나 또 조정지역의 2주택자보다는 강도가 좀 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투기 세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부가 이번에 과세를 강화를 했고요. 실수요자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보호를 하려고 했다는 측면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부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과표 3억 원 기준입니다. 과표 3억 원 기준이면 시가가 18억 원짜리 주택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현재 종부세가 94만 원입니다. 정부의 지난번에 했던 안에 의하면 99만 원으로 5만 원 올라가는데 오늘 발표한 수정안에 따르면은 과표 3억 원, 시가 18억 원짜리 주택을 가지신 분들의 종부세는 104만 원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8억짜리 주택을 가지신 분의 종부세는 10만 원 정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3주택 이상자 또는 조정지역 내의 2주택 이상자가 비슷한 가액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저희가 19억 원짜리를 예를 들겠습니다. 합산 시가 19억 원입니다. 주택을 2채 또는 3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표 6억 원, 합산 시가 19억 원짜리입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현재 종부세가 187억 원을 내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당초의 정부안 지난번에 낸 것에 따르면 228만 원으로 약 40만 원, 50만 원 오르는데 오늘 저희가 발표한 종부세 수정안에 의하면은 415만 원을 부담하시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87만 원에서 415만 원으로 2배 이상 뛰게 됩니다. 이와 같은 금액들이 예를 들어서 12억 원 과표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합산시가 30억 원짜리입니다. 2주택 또는 조정지역 내 2주택 또는 3주택자의 경우에는 현재 554만 원의 종부세 내고 있습니다만 오늘 개편안에 의하면은 1,271만 원을 부담하는 이런 결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저항 문제나 이 위험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검토를 해봤습니다만은 우선 위험 문제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정한 조정지역 또는 전국적으로 하더라도 3주택 이상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해서 위헌 시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조세 저항 측면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지역 내 2주택자 또 전국적으로 3주택자 이상에게 대폭 강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나 또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고는 정부의 취지가 일반 국민 정서와도 상당히 부합하는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크게 조세 저항 문제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정부의 판단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일보의 황혜진 기자. 네, 여기 기존에 대출 부분에서 문제 삼았던 부분이 전세자금 대출하고 임대사업자 대출이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다주택자에 대해서 주택 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부분이 새롭게 추가가 됐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갑자기 좀 들어가게 된 어떤 취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궁금하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 대책으로 좀 지금 부동산 투기 수요가 좀 진정될 것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진정이 안 된다면 추가 대책도 좀 생각하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앞에 거는 우리 최 위원장이 답변해 주시 뒤에 건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초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자금 보증 문제하고 또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다주택자에 대해서 대출을 규제하는 것
들어갔는데 그 근본 취지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종부세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부담을 사후적으로 높이자는 것이라면 이 대출 규제 새로 도입된 부분은 앞으로 은행 돈을 빌려서 지금 살고 있는 집 이외에 또 자기가 살고자 하는 집 이외에 추가로 주택 구입하는 것은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뭐 본인이 돈이 많아서 그 돈을 가지고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런 투기적인 수요에 은행이 금융을 지원하지는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될 것이냐 하는 질문인데 저희는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그 안정이 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을 하면서 갖고 있는 원칙이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투기 억제, 두 번째가 실수요자 보호, 세 번째가 맞춤형 대책입니다. 이번에 그 다주택자에 대한 저희가 그 과세 강화나 이 금융 강화를 한 것은 어떻게 보면 투기 억제에 대한 대표적인 그 정책이 되겠고요. 또 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맞춤형 대책입니다. 최근에 이 비이성적인 부동산 시장의 투기가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임대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사례를 조금 그 악용하는 그런 것으로 인한 것도 있다는 판단하에서 맞춤형으로 했던 것이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이나 또 세제 측면에서도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호하고 또 그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그 주택 공급 정책을 통해서 실수요자를 그 보호하고 또 도와드리려고 하는 측면에서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같은 세 가지 원칙하에서 만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부동산 시장에 이번 대책으로 안정을 기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와 같은 부동산과 관련된 주택 대책을 내면서 중요한 것은 대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책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책을 낸 이후에 사후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대책들이 정말로 현장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 또 현장에서 이행되는 중에 행정적으로 또 현장에서 또는 실무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보완할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 정부 부처는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 대책들이 현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같은 조치들은 우리 정부의 그 여러 가지 그 관계 부처의 협의나 행정 조치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조금 더 그 주의를 게으리하지 않고 모니터링하면서 현장에서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보완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앞으로도 이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질문하신 만약에 이번 대책으로라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은 아주 신속하게 추가 조치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컨대 투기와 집값에 있어서는 정부가 반드시 잡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재천명합니다. 이번에 대책을 만들면서도 오늘 발표한 대책 외에 여러 가지가 저희가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발표는 아까 말씀드린 투기 억제,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이라는 측면에 맞는 대책을 오늘 발표한 것입니다. 이 대책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한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은 신속하게 추가 조치를 통해서 반드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간 관계에서 마지막으로 하나 정도 질의면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MBN의 김경기 기자님. 그 13페이지에 보면 그 분양 관련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그 중간에 무주택 기간 요건 강화해 가지고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 이 주택 소유로 간주하는 부분인데, 이게 그 양도세 할 때 그 1주택으로 본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지금까지는 분양권을 안 받잖아요. 어떤 내용이에요?
이 내용 아주 실무적인 내용 같으니까 이따가 우리 세대실장하고 차관보하고 할 적에 조금 정확하게 좀 기술적인 얘기를 해주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서 이따가 우리 세대실장하고 우리 국토부의 담당 주택실장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시간이 좀 된 것 같은데 이 직후에 상세 브리핑이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하신 추가 질의는 상세 브리핑 때 좀 해주시는 걸로 하고 장관급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